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신규 바이오 테마입니다.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간 9일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제재하려는 목적으로 올 초부터 입법화를 추진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기업 및 관련 업체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생물보안법은 미국 의회가 우려 기업으로 지목한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며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적대적 해외 바이오 기업에 장비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통과된 해당 법안에는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5개 바이오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 신규 바이오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엑셀세라퓨틱스입니다. 바이오 소부장 기업인데요. 엑소좀 자동화 분리 정제 장비 출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엔셀입니다. 이엔셀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아시아 6개국에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14.63%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신규 바이오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엑셀세라퓨틱스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수익이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추후에 다시 진입하실 건가요? 일단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또 뭐 상따도 잘 도와드리지만 또 이제 상한가 다음날 매매도 제 주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항상 모든 시나리오를 가지고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엑셀세라퓨틱스 내일 또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오늘 윤사무엘이 공략 도와드렸던 것처럼 나도 한번 잡아서 또 상한가 맛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을 조금 어떤 관점에서 지켜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침 장 초반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오늘 장전에 나왔던 뉴스가 미국 하원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 제재 결국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높은 306대 81 이렇게 높은 표결이 이뤄졌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쪽에서는 주도주가 하나 나올 것이다. 한 종목은 상한가가 나올 만한데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될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좀 기대했던 건 그런 걸 거예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은 뭐 바이넥스, ST팜,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인데 저도 사실 기대를 했어요. 근데 요즘 시장이 어떻죠? 수급이 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형주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급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그런 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인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작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그래도 상한가를 굉장히 잘 갔던 신규주들 안에서 뭔가 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종목을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엑소좀 자동분리 정제 장비 신규 출시 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근데 자세하게는 못 봤어요. 아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전 세계 최초라는 키워드가 붙었죠. 전 세계 최초는 그래도 좀 주식시장에서 먹어주는 재료잖아요. 네, 그리고 우열청 화학조성 배지를 뭐 개발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바이오는 무겁다. 일단은 물론 오늘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 근접을 한 상태고 100만 원도 한번 순간적으로 뚫었다가 90만 원, 99만 원대 이제 안착을 한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근데 사실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좀 퍼센테이지를 좀 단타치기에도 먹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고 바이넥스랑 ST팜을 보니까 차트는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막 차트가 깨진 건 아닌데 진행 중인 차트다 보니까 바로 가기는 힘들다. 그리고 수급도 안 터진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얘가 가장 빨리 가네? 이 생각을 하면서 봤죠. 네, 그래서 뭐 차트도 보시면은 그래도 얘가 상한가를 잘 갑니다. 이때도 상한가를 갔었고요. 이때도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종목도. 네, 상한가 DNA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여기를 좀 박스권으로 만들고 있는데 아마 이 박스권을 어떻게 이제 돌파하느냐 좀 어떻게 보면 오늘도 상당히 좀 강한 수급으로 올리긴 했는데 오늘보다 더 내일 만약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일 더 강한 수급이 터져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진입해 볼 의사가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박스권이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이렇게 있다가 여기를 재돌파하는 시점에서 이 구간에서 이제 제가 좀 가격 전략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보내드렸었고요. 실제 여기가 이제 1차 매수가인데 2차 매수가도 있었어요. 여기였는데 여기까지는 뭐 도달 안 해가지고 실제 이렇게 오늘 좀
지지부진했지만 상한가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이 종목 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 좀 많이 계시던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실제 이 종목이 저랑 그래도 제가 수익을 워낙 많이 내다 보니까 기억이 없어요. 수익을 내가 뭐 냈더라? 그래서 예전 자료를 살펴보니까 또 이런 걸 했더라고요. 제가 9월 2일 날 이것도 상한가 다음날 매매죠. 상한가 이후에 갭이 떠가지고 여기를 돌려줘요. 그러면 여기서도 사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돌림을 받길 기다렸어요. 여기 눌림목이라고 하죠. 여기서 최저점을 잡아준 게 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2%인가 15% 정도 상승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가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브리핑을 드렸어요. 여기서 들어가겠다. 정확하게 최저점에서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당일날 또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이때도 제가 플러스 한 16에서 18%인가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엑셀 세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좀 요즘 시장에서는 어쩌다 보니 저한테 효자가 된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이 종목이 그러면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수익을 주는 종목은 계속 줘요. 웬만하면요. 뭐 수익이 안 줄 때까지 그러면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최근에 효자였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시장에서도 저한테 수익을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또 저 주식 천재인 윤사무엘이 공략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수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바이오주인 엑셀세라퓨틱스가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내일 시세가 분출을 하는지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신규 바이오 테마 중에서 두 번째 관련 종목이죠. 이엔셀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이엔셀은 방송 히든 종목으로도 가져오셨었는데 네, 아직도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 손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목하고 계신가요? 사실 네, 손절 나왔는데 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종목을 본전 부근에서 본전 이상에서 제가 매도했어요. 제가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 종목을 가지고 했는지. 제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도와드렸잖아요. 시장이 약세일 때는 가장 약한 종목을 사야 되는데 네. 원래 주도주였는데 가장 약해진 종목. 그게 뭐였어요? 이엔셀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엔셀 상한가 되게 잘 가고 그러다가 굉장히 좀 낙폭이 크게 하락했는데 거기서 최저점에서 잡아가지고 또 수익을 내고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뭐 삼성과 지분 투자 이슈도 있었고요. 삼성 DNA라는 어떤 키워드가 붙으면서 상당히 좀 좋은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신규주이고요.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차세대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라는 이것도 세계 최초죠. 그러니까 두 종목의 공통점 세계 최초란 키워드. 그러니까 뭐 하는지 몰라.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무슨 우리가 박사할 것도 아니고 뭐 바이오 박사할 거예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냥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반응한다. 세계 최초.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런 게 떴어? 그러면 한번 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상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사는 거에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지하실인 줄 알았더니 막 지하실 3층, 4층, 5층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한 번씩 상따해 보면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수익도 굉장히 빠르게 나고요. 물리면은 바로 살려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요. 자, 글로벌 대형 제약사 또 노바티스와 얀센의 T세포 치료제 중앙세포 치료 처리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상업 그리고 임상 3상용 위탁 개발 생산 이게 핵심 키워드죠. 네, 오늘 생물보안법 이거 수혜. 제가 최근에 말했어요. 삼성바이오 살 거예요? 바이넥스 ST팜 갈 것 같아요? 아니다. 이엔셀이 갈 것 같다 나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자, 그런 이유 바탕에는 시가총액의 비밀이 있는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2,600억 정도의 유통 물량은 33%. 네, 상당히 가볍죠. 33%라고 하면은 1,000억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죠? 가볍다. 그리고 1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좀 풀리게 돼요. 그게 9월 23일. 네, 23일 날 풀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나오겠구나. 아니면 그 사람도 결국 팔아 먹으려면은 주가를 올릴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근데 좀 많이 풀려요, 여러분들. 34.71. 그러면은 합쳐이면은 이제 약 거의 60에서 70%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좀 이제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벼움과 그때에는 좀 무거워져요, 여러분들. 네, 그것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안정장치가 있으니까 매매해 볼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엔셀이 250억 규모 줄기세포 치료제 기술 이전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아마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갭도 높게 뛰었고 또 거의 상한가, 준상한가까지 이제 가는 흐름이었는데 다만 좀 저항을 받고 있죠. 여기 직전 고가 상장
그 상장 첫날 고가 그리고 이런 데서 또 상한가 가고 나서 만들어진 고가 이렇게 한 세 군데에 있는 구간에서 여기를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히든 종목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공략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한호가 높이 띄우면서 이게 투자 경고를 막 먹었어요. 그래서 투자 경고 받네 그러면서 바로 물량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여기서 샀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지고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되죠. 근데 제가 워낙 또 대응이나 이럴 때 안 사요. 이럴 때 안 사고 여기서 샀어요, 딱. 네, 그러면서 오늘 또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었고요. 매도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로사이바이오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간이냐면은 얘도 파로사이바이오도 상장 첫날 이렇게 상장 3일차에 상한가 가고 그러면서 여기가 좀 하락 추세를 이렇게 보이다가 이런 데서 또 돌파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얘가 만약에라도 내일 시장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상한가 뭐 이렇게 양봉이 마감이 된다. 그러면은 얘는 뭐 이렇게 다시 갈 확률이 높겠죠.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면 제가 또 ENCL 같은 경우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요즘에 얘네들이 그래도 탄력이 가장 좋잖아요. 네, 그나마 재밌는 종목을 찾아라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거래량도 받쳐주고 거래대금 그리고 시세 탄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서 못 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굉장히 수익 보기 또 힘들고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 윤삼호가 함께 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사실 이번 하락장에 딱 두 종목 들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비밀이고요. 하나는 이 종목이었어요. 놀랍죠? 막 많은 분들이 막 10종목씩 가지고 있고 막 20종목, 30종목, 백화점식 매매를 이제 물리는 시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 딱 두 종목 있었는데 철저하게 강한 종목으로만 딱 두 가지 있었다. 대단하죠. 대견하죠, 윤사무에. 네, 그래서 ENCL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60분봉도 지금 상당히 괜찮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여기 이 구간들만 잘 지지해주면은 다시 한 번 더 좀 충분히 슈팅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 후에 1개월 34.71%가 풀린다. 이것만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9월 말까지 추석 지나고 9월 말까지만 딱 매매하면은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거에 반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뭐 미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넥스나 뭐 셀트리온, 뭐 ST팜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수급이 너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시가총액도 있고 뭐 삼바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의 탑이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움직이기에는 지금 수급이 너무 완라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드린 거는 차라리 쉽게 날릴 수 있는 종목들로 매매하자라는 거였죠. 근데 얘네들이 어쨌든 대금도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데서 하면은 또 매매가 좀 안정적으로 또 수익도 좀 안정적으로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매기가 쏠리는 쪽으로 저는 붙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ENCL 또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식 천재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주도주 낙주 매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또 주도주 낙주 매매로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뭐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방송했던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사실 낙주 매매의 관점에서 이제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그건 맞아요. 네, 맞는데 약간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그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뭐 나중에 나도 한번 이거 진짜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저 굉장히 생각보다 시크한 것 같지만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사랑하지 않나. 아나운서님 웃는 거 다 보입니다. 네, 아무튼 친절하시죠. 네, 제가 이제 에코프로 BM을 좀 이제 볼 때가 되었다. 사실 제가 작년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2차 전지만 가지고 놀았었는데 뭐 진짜 열심히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냥 가는 거는 다 잡았어요. 잡고 또 매일매일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나게 매매를 해가지고 아마 그때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막 억대도 많이 수익 냈을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그 주도주 관점은 아니에요. 시세 탄력이 막
매일매일 이렇게 가는 거는 기대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저점 공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 가격 메리트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종목 주가 최고점이 얼마였어요? 거의 58만 원, 59만 원이었잖아요. 59만 원 얼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주가가 지금 1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분명히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실적을 봐라, 적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 다 반영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과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우려하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혹시라도 2차 전지가 또 하락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7년, 18년도 집권 시기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뭐 트위터에다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현재는 찬양론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뭐 오늘 갑자기 대마를 찬성을 한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에 대해서 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사실 이분이 일론 머스크랑도 사이가 원래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손을 잡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는 오히려 좀 완화가 정책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동채 회장이 경영권을 또 복귀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추후에 좀 나와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뻐요, 차트가.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좀 쉽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가격 전략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사실 이 패턴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수 있는 패턴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니까는 14만 한 2천 원에서 13만 8천 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목표 주가는 18만 원, 그다음에 2차 목표 주가는 20만 원, 그다음에 3차 목표 주가는 24만 원 정도로 잡아보시면 되는데 손절가는 10만 원, 10만 4천 원을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리스크가 있어야 되는. 근데 나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손절 자리에서 10만 원짜리에서 한 번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절대 물릴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런 패턴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게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저점이 다질 때 저점이 나올 때 다 이런 패턴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에코프로가 지금 한 이 정도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반등 주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등 줍니다. 자, 이게 하이닉스의 22년 7월, 23년도 1월 달 차트인데 자, 살펴보면은 여기가 그때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6개월 안에는 저점이 한번 나오고 그때부터 한번 상승 랠리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략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용처럼 비상하는 2차 전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알체가 된 윤사무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